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우리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먼저 터줏대감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모자 몇 개 가지고 계세요? 모자 한 30개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 때마다 다른 모자를 쓰고 오셔서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 모자. 네. 어디? 트윈스입니다. 트윈스. 네, 저 골수 광팬이어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모자 예쁘, 잘 어울리세요. 모자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 뉴스쇼에 등장을 처음 하셨는데 실시간 검색어까지 고르셨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아무래도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유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정말 별로 비슷하지 않은 성대모사. 그러니까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비슷하면 안 웃겨요. 비슷하면. 비슷하지 않다고 제가 핀잔까지 줬는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뭐 그냥. 아닙니다. 그 굉장히 그 국민들이 매우 싫어하셔가지고 제가 자제하는 지금. 아니, 정말 뉴스쇼 코너들 그 심각한 가운데 한 번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특별 준비는 안 하셨어요? 네, 격조 있는 방송에 맞게 오늘은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겠습니다. 네.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축구는 안 좋아하세요? 축구도 좋아하죠. 축구도 좋아하세요. 네. 이번 그럼 호날두 사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거는 그냥 좀 우리나라를 무시한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다른 거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손해배상 소송 얘기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예. 사실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유벤투스와 우리 그 K리그 올스타와의 대결을 본다기보다 예. 호날두를 보러 간 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 진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날두 안 나왔어. 이번에 유명한 선수들 다 나왔잖아. 뭐 만주키치 선수도 나오고 크로아티아 선수 많이 나와서 부폰 선수 나왔고요. 부폰도 나오고. 그러면은 뭐 경기도 재밌었고 됐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축구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형 호날두를 보러 가신 분들한테는 진짜 배신이죠. 근데 호날두 선수가 제가 보기에 물론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 집에 돌아가자마자 런닝머신에서 깨방정하는 거 그거를 올려가지고 런닝머신 위에서 춤추는 걸 SNS에 그러니까요.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와. 최소 전후반 중에 일부 45분 못 뛴다 그래도 예. 최소 10분 15분 성의껏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도 그렇죠.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를 좀 무시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날 돈을 내고 그 경기장에 간 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는, 온 국민이 무시당한 기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며칠째 우리가 들썩들썩일 수밖에 없는 건데, 신 변호사님. 네. 기획사에서 자발적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한 네.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 사건 같은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예. 뭐 호날두가 출전했다는 요건을 명시했고 만약에 다수의 관객들도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비싼 입장료를 샀다는 점이 증명이 되면은 충분히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호날두가 그 기획사와 쓴 계약서, 유벤투스가 쓴 계약서에 호날두 45분 출전이 적혀 있긴 해요. 이건 팩트예요. 네. 다만 고객이 뭐라고 해야 되죠? 관객이 호날두를 난 보러 갔어요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내요? 그 호날두를 보러 가기 위해서 뭐 표를 그 자체가 증명된다기보다는 예. 호날두를 위해서 표를 샀다는 점은 뭐 그 티켓을 구매한 것에서 뭐 충분히 그 점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 이 경기 선수란 예. 출전하기 전까지 이게 출전을 한다고 명시했어도 뭐 몸 상태가 정말로 안 좋아져서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이 보통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출전할 기분이 아니었다. 예. 이런 점에서 몸 상태가 전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신이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불참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거는 거의 명확해 보이는데 네. 저는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돌려받기 어려울 네,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유벤투스 팀 자체가 안 왔다. 예, 그럼 당연히 돌려받겠죠. 경기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노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호날두를 위한 경기라면 호날두가 안 나오면 호날두 노쇼가 돼서 환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명확한데. 이거는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의 경기였고 예. 다만 많은 사람들이 호날두를 보러 간 것뿐이죠. 근데 호날두가 나오지 않았다고 경기를 처음부터까지 다 본 분들이 환불을 받는다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신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두 단계 중에 네. 나는 유벤투스 보러 간 게 아니라 부폰 보러 간 게 아니라 호날두 때문에 이 표 샀어요라는 걸 증명해내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그건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죠. 아, 근데 예를 들어서 티켓을 판매할 때 네. 더 베스트 측에서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합니다라고 아예 명시를 했다. 티켓에. 티켓에다가
그러면은 불완전 이행이 되죠. 완벽한 이행은 아니죠. 유벤투스는 왔지만 제일 중요한 호날두가 출전 안 했으니까 예. 그 불완전 이행에 관련된 손해배상을 일부, 그러니까 전액은 몰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그건 입증이 좀 어렵죠. 그래도 저는 이 사건에서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너무 억울하다라고 아니 예. 너무 화가 난다라고 예. 말 것이 아니라 예. 법적으로 권리란 어떤 주장을 함으로써 그 생명을 법규로부터 구해받는다. 예. 뭐 권리 위에 잠자는다는 보호받지 않는다라는 법원이 있듯이 이런 권리를 민사소송에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주장하지도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 분위기가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좋은데요.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은 참 좋지만 권리에 잠을 안 자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서 소송비. 만약에 소송비 어느 정도는 든단 말이에요. 예. 집단 소송을 하면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그러면 예. 받지 못할 소송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 아니겠어요? 더 치고- 마음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죠. 사실 정말 화가 나요. 제가 이거 호날두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 이게 이론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티켓 값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개개인이 다 개별 소송을 지금 집단이든 뭐든 예. 개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신청 안 한 네. 사람까지 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 한 2,300명이 예.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6만 5천 명 중에 네. 2,300명이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신 분들인데 그렇죠. 진짜 화가 나셨을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당연하죠. 공감해요. 돌려받을 가능성이 아주 100%가 아닌 상태에서 내 돈을 써가면서 소송을 거는 것까지를 얼마나 나설 것이냐. 그리고 어쨌든 사실 더 페스타 측에서 뭐 이제 본인들이 그래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뭐 티켓 값의 일부를 환불해주겠다 예, 예. 이렇게 정책으로 밝히면 모르겠는데 예. 관객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끝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한다면 예. 좀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기획사가 환불해주고 일부 환불해주고 일부라도 네. 유벤투스한테 받으면 안 돼요? 구상권 그러니까 청구하면 안 돼요? 유벤투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손해로 인정이 돼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돌려준 걸 구상권 청구하기 힘들고 아마 위약벌 조항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한 20% 정도 위약벌 조항이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호날두가 45분 출전 안 하면 8억에서 10억 네. 정도 된다 이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거 받는 거는 그건 이제 여기 그 뭐 더 페스타 측에서 받는 거고요. 관객들이 티켓 값을 돌려받는 거 이제 그거는 좀 별개 소송에 문제죠. 들어가야 네. 될 것 같다. 근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호날두의 주급 네. 한 주에 받는 돈이 7억이라면서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 날강두라 위약금이 그러잖아요. 8억. 그러면 호날두가 아니라 이제 날강두로. 하여튼 그랬습니다. 예, 호날두 얘기를 잠깐 해봤고 오늘의 본 주제는 그건 아니고요. 외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고유정이 긴급 체포될 당시에 찍은 영상. 이 영상이 주말 사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영상의 공개는 규정 위반이다.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위반이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일단 두 변호사 입장부터 단답형으로 확인하고 갈게요. 백 변호사님, 저는 국민 알 권리에 필요했다 쪽입니다. 필요했다. 신 변호사님, 저는 이 영상을 공개한 방법이나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문제 있다. 자, 영상 공개 필요했다. 규정 위반 아니다. 아니다. 문제 있다. 네.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을게요. 예, 신변 백변 뭐 규정 위반의 반대는 뭐예요? 네? 뭐라고 해야 돼요? 규정 위반 알 위반 권리, 아니다. 알 권리. 알 권리. 공익부합. 예. 일단 알아듣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네. 통해서 영상이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한 세계일보던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세계일보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보다 먼저 또 음. 보도와 함께 네. 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일단 6월 1일 날 고유정이 충북 청주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예. 이 살인 혐의로 전 남편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 대한 영상인데 예. 이제 고유정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는데 경찰이 고유정 앞에 딱 다가가서 살인죄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원래 체포할 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이제 영상에 담겨 있는데요. 경찰이 찍은 거죠? 그렇죠. 네. 경찰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고유정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담담하고 약간 당황한 듯한 정도 모습으로 왜요? 나 그런 적 없는데? 아니 내가 당했는데? 제가 당했는데. 예,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호송차에 올라타면서
지금 집에 남편인데 나 불러도 되냐?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지금 호송차도 결국 남편한테 보러 가는 거니까 아파트로 가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담담하게 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영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호송차에 타고 나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본인의 범행을 다 시인하는, 그러니까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태어나더라고요. 소름 왜요? 끼쳐요. 그런 적 없는데 어. 제가 당했는데 어. 이게 너무 준비된 듯한 시나리오가 완전히 네. 말이어서 저는 좀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은 이제는 더 이상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은 못 틀어드리고요. 대신 사진을 한 장 지금 유튜브에 저희가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요 수갑 채우는 사진 정도는 공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 네. 근데 이 영상 공개가 왜 문제라고 보시는 거? 왜 규정 위반이라고 보세요? 일단 경찰이 어떤 수사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공개하려면은 예. 경찰 수사 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네, 이런 규칙을 준수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수사 사건에서 공개할 때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예. 뭐 5조에서 예외적인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5조의 4호까지 예외적 공개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체포 당시의 영상이었고 예. 이게 체포 당시 영상이 어떤 사실은 계획 범죄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하지만 이 모습으로 계획 범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계획 범죄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 범행 도구를 사는 예. 그 마트에서 CCTV 그 모습이 오히려 계획 범죄의 수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지. 체포 당시에 왜요? 제가 피해자인데요라고 하는 모습으로는 계획 범죄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적인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무엇보다 SBS라든지 뭐 세계일보라든지 취재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촬영한 그 촬영본을 그대로 거예요. 제공했다는 점이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예외 조항이 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이거 공개 못 해요. 네. 경찰이 지금 영상 공개 못 하는데 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범죄 유형과 수법을 국민에게 알려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만연해가지고 사건 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개 가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오보에 속지 마세요. 이럴 경우에 필요하다. 이게 예외거든요. 네. 신 변호사님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네. 백 변호사님. 큰 틀에 있어서 이거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그냥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예외 조항을. 그렇게 크게 해석해도 돼요? 이 예외 저는 조항은? 이게 결국 국민들에게 알려서 유사한 범죄 수법을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가 국민 알 권리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같은 보시는 내용이라고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날 그 체포 당시 영상을 좀 보면 조금 전에 소름 끼친다는 표현 쓰셨죠. 그죠? 그 당시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많은 프로파일러들이 분석을 내놨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왜요? 나 그런 적 없는데 그 첫 번째 멘트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 그렇지. 나는 완벽하게 증거를 다 없앴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 시나리오. 그러면 이건 이미 걸린 것 같고 그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피해자. 내가 나 당한 성폭행 건데. 피해자. 내가 전 남편 죽고 나서 핸드폰 문자로 다 이런 것까지 해놨지. 예.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내가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이 말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걸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 고유정의 범행 전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또 고유정의 지금까지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툴로도 굉장히 유용한 영상이었다면 그 영상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이 아까 말씀하셨던 예외 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조금 이따가 아마 신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게 모든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배포를 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특정 언론사에만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지만 그게 문제면 문제였지. 네, 공개 공개 자체는 자체의 문제가 문제는 아니다. 아니었습니다. 예외 조항에 들어간다. 신 변호사님.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유형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 보도에 어떠한 오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 문제는 예. 공개 시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처음에 경찰이 예. 인권 보호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 현장 검증까지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여튼 저 고유정에 대한 수사가 좀 엉성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네, 그러면서 경찰 내부 게시판에 뭐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으로 비칠 것이 염려된다. 염려돼서 이런 글까지 썼던 분이셔요. 현장 점검 그런데 공개하겠다. 책임자가 그런데 돌연
이렇게 제주 동부 경찰서 앞에서 그 제주 시민들이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지적하는 그 시위까지 하고 하니까 이때 또 마침 취재진이 막 밀착 취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 체포 당시의 영상을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또다시 이제 초점이 다시 경찰에서 그 실제 범인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그 공개의 시기도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죠. 이걸 공개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고유정 사건 초반기의 담당자, 그렇죠. 제주 경찰서장이었던 서장이죠. 거죠. 네, 지금은 그분이 전보됐더라고요. 네, 그렇죠. 부실 수사 요것 때문에 그 사람이 넘겨준 거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다.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고유정 사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했습니다. 경찰이 고유정 편이다. 경찰이 초동 수사를 너무너무 잘못했고 뭔가 좀 부실한 수사를 해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하. 근데 우리 이런 과정에서 긴급 체포해서 조사 진행한 겁니다. 오히려 이 고유정 이 검거 과정의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이제 국면 전환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나쁘게 보면 국면 전환용이고 예. 좋게 말하면 아니 우리 이런 과정 절차를 거쳐서 고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행동만 가지고도 고유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다면 오히려 경찰이 갖고 있는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도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이게 국면 전환용이라기보단 국민의 오해를 풀어준 거 그것도 결국 국민의 알 권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 보면 억울함이 풀어져요? 사실은 경찰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그러니까 경찰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예. 경찰이 뭐 고유정 편이냐라는 그런 여론들을 예. 그래도 이런 체포 과정들을 보여줌으로써 다소 오해는 해소할 수 아하. 있는 거죠. 경찰이 오해,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유정 편 아닙니다라는 걸 그럼요. 보여주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선 필요했다. 네, 신 그리고 변호사님? 또 하나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미 고유정의 신상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고유정 얼굴 한 번 더 공개돼 보여준다고 있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하. 사실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점은 초동수사에서 지금 고유정의 진술만 가지고 고유정이 사체를 유기했다라는 지점, 그 김포 아파트와 그리고 바닷가에다가 유기했다라는 그 지점만 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고유정이 펜션 앞에 쓰레기 봉투를 몇 봉지나 버렸어요. 예, 예. 그런 CCTV에 대해서는 확보할 생각을 안 하고 고유정의 진술에만 너무 의존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포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주기는 어렵습니다. 부실 수사 전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네. 소위 말하는 지금 뭐 고유정의 현 남편도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뭐 고유정 쪽에 편에 드는 듯한 발언한다는 취지로 계속 예, 뭐 국민청원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고유정 편일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으니까 부실 수사를 넘어서서 경찰은 고유정 편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라는 걸 보여주기 그런 위해서 이 측면도 영상이 충분히 있는 필요했다.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어쨌건 고유정은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죠. 남편의 성폭행을 예, 예. 피하기 위해서 예.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고유정이 그 전에 있었던 남편 문자는 이미 대부분의 공개가 됐고 얼마나 태연자악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신 변호사님. 저는 사실 경찰이 왜 공개했는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인권 보호 측면을 강조하면서 경찰 수사가 검찰에 이제 송치하기 전까지는 고유정의 진술을 가지고 네. 번복할 염려가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 검증을 안 한 게 인권 보호보다는 진술을 번복하면 안 되니까 현장 검증 영상도 사실은 고유정의 진술 증거로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처음에 경찰 내부 조사할 때는 살인 인정, 사체유기 인정하다가 예. 갑자기 뭐 스포트라이트 받고 막 이렇게 됐을 때 고유정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서 진술을 번복할까봐 이거를 현장 검증을 안 한 거예요. 공개 안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 경찰에서 진술을 했던 거를 내용을 나중에 부인하면은 경찰 진술 증거는 한 번도 증거로 제출될 예, 수도 예.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은 이미 경찰 조사가 다 끝났고 피고인의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다고 해도 검찰에서도 똑같이 자백을 했고 이 시점에서는 고유정이 진술을 번복한다고 해도 사실은 어떤 경찰에서의 부담은 적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개한 거라든지 현장 검증을 안 한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불필요하게 공개했다. 불필요한 체포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또 한 번 경찰이 좀 잘못 판단한 점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 변호사님은 지금 고유정 편을 든다거나 그런 건 전혀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네. 하지 마시고 다만 경찰이 네. 자신들의 어떤 과오, 질책,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네. 위한 어떤 게 아닌가. 네, 네. 특히 이걸 공개한 사람이 흘린 네. 사람이 네. 그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서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라는 두 번째로 얘기를 하시는 공개했을 거죠? 당시에는 그 서장도 아닌 신분이었거든요. 정보화 장비 담당관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책임자가 아닌 상황에서 또 제출을 했기 전보된 때문에 상태에서. 네, 그 점이 문제가 된다라는. 그 절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문제 됩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변론으로 하고 공개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방송사에만 이 영상을 보냈다라는 네. 거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그 네, 아까 말한 그 11조. 공개 규정에도 좀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 제기는 몰라도 이 영상 공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영상 공개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여러분의 의견이 뜨겁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들어왔군요. 오늘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 공개에 대한 우리 청취자들의 판단은 68% 대 32%, 32대 68로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했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신 변호사님 지난번에도 티팬티도 네. 이기셨어요 그때. 그때 이기셨었나요? 네. 티팬티 이기셨었나요? 아주 제 그냥 지금 포탈에서 제 이름을 치면 다 티팬티예요. 죽겠어요 아니 지금 지금. 1분 남았는데 네. 그 티팬티 얘기 잠깐만 할게요. 네. 그거 티팬티 아니고 네. 가죽이었다고. 가죽 핫팬츠였고 심지어 살색 스타킹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 없다 이렇게 놨던데 네. 이것도 좀 따져볼 부분들은 있어요. 그 가죽이면 괜찮고 면이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되는 그러니까 건지 뭐 지금 둘 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둘 다 처벌은 받지 않는다. 처벌은 이렇게 아니다. 정리해야 법적으로 될것 문제될 같아요. 수는 네, 없다라는 맞습니다. 게 지금 결론인 것 같아요. 요 얘기는 시간 되면 다음 주에 또 네. 재판정 제 포탈에 앞머리 맨날 지금 핫팬츠예요 지금. 백성문 티팬티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유진 네.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